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저희 캠퍼밴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저희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커플이고, 이 채널은 지난 몇 개월간 캐나다 밴쿠버를 기점으로 캠핑과 여러 액티비티들을 즐기는 밴라이프 영상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RV 캠핑 브이로그와 캐나다 캠핑장 소개, 그리고 북미 모터홈 소개 영상은 지난 영상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밴 투어를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매주 다양한 캐나다 밴 라이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캠퍼밴의 베이스가 되는 차량은 미국 램 프로마스터로 북미 클래스 B 캠퍼밴 베이스로 많이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휠 베이스는 159인치, 길이 20피트대로 북미의 일반적인 주차 공간 한 칸에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외부 높이는 2m 80, 그리고 내부 높이는 1m 93으로 웬만한 성인들이 서서 생활하기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저희 캠퍼밴은 캐나다 퀘벡에 본사를 둔 사파리 콘도사의 모터홈으로 모델명은 엑셀 플렉스입니다. 외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30A 전기를 연결하는 인렛이고, 숄파워를 공급하는 캠핑장에서 전기 코드를 연결해서 편하게 전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쇠로 문을 열면 프레시워터 주입구와 시티워터 인렛이 있습니다. 차 양쪽 밑에는 러닝보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 아래쪽 러닝보드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스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동 슬라이드 옵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매뉴얼 스텝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닝도 매뉴얼 옵션을 선택했고요. 접고 펴는 것도 빠르고 장고장 걱정도 없어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밴쿠버에서 캠핑을 하려면 어닝이 필수이기도 하고, 풀 랭스로 공간이 넓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어닝 아래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좋아서 캠핑 초반 몇 개월 동안은 다른 스크린 장비 없이 거의 어닝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트루마 아쿠아고 인스턴트 워터 히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3초 내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말 그대로 인스턴트 히터이고요. 슬라이딩 도어 위쪽으로는 고무 가스켓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물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위에는 4개의 솔라 패널과 맥스팬, 에어컨, 그리고 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캠퍼밴 내부를 소개할게요. 먼저 캡 공간은 보통의 프로마스터 밴과 똑같습니다. 소화기는 조수석 아래쪽에 있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앞쪽에 이따가 소개할 웨베스토 게솔린 히터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히터가 차의 게솔린 탱크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 천정에 2개의 LED 조명이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던 이 테이블은 모터홈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설치되어서 나온 건데, 다른 클래스 B 모터홈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차에 이 아래에 컵홀더가 3개가 있는데 위에 2개를 추가로 만들어줘서 아래는 여분의 물병을 보관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주행 중에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휴식할 때
잠깐 차를 세우고 간단한 간식을 먹기 너무 편리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둘 다 회전이 가능해서 저희는 주로 캠핑장에서는 두 의자를 모두 돌려놓고 사용합니다. 좀 더 오픈된 공간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고 4명까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라운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기도 편리하거든요. 의자는 원위치로 돌리지 않으면 차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캡 위에는 아주 크고 튼튼한 피자 오븐 같은 모양의 캐비넷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안에 상당히 깊은 수납장이 있는데 이 옆에는 시거잭 타입의 아울렛도 있고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마감도 꼼꼼하게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보고 빌드 퀄리티 부분에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부피가 큰 보온용 리플렉틱스 창문 커버들을 수납해 두었습니다. 제조사에서 맞춤 제작한 윈드실드 커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천도 두껍고 빛과 추위 차단이 잘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똑딱이로 고정하는 것도 깔끔해서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캡과 모터홈 공간을 분리하는 커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쓸 때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쓸 때는 이렇게 치면 외부로부터 내부가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끝부분이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두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캠퍼밴의 전체 풍경은 이런 모습입니다. 조명은 천정과 캐비넷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위치는 조명 마스터 스위치로 모터홈 전체 조명을 끌 수 있는 스위치고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솔라 패널 MPPT 컨트롤러입니다. 현재 솔라 패널이 충전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 쪽에는 2000W 고파워 인버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쪽에 거의 대부분의 컨트롤 패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웨베스토 히터 스위치 겸 온도 조절기, 어닝 라이트 스위치가 있고요. 이 스위치는 불이 켜져 있을 때 빨간 불빛이라 밖에서 불이 계속 켜져 있는지 안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LED 라이트 스위치들이고요. 각 라이트마다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 워터 히터 컨트롤 스위치는 온으로 켜는 순간 3초 이내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C레벨 2 탱크 모니터가 있습니다. 프레쉬, 그레이, 블랙 탱크, 배터리, LPG 레벨을 각각의 버튼을 눌러서 현재 몇 프로가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운지는 이렇게 2명이 추가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는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팔걸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밴은 법적으로 4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뒷자리에는 성인 2명이 충분히 앉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특히 등 부분이 뒤로 기울어져 있어 앉을 때 자세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가끔 필요시에 뒷자리에 앉아서 갈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뒷자리가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큰 창문인데요. 어닝 스타일의 창문이라 비가 와도 열어둘 수 있어서 좋고 창문이 커서 안에서 바깥 풍경 보기도 좋고요. 캐나다 기후 특성상 더울 때보다는 추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창문 전체가 열리는 것보다는 아랫부분만 열리는 걸 더 선호해서 이 형태의 창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원한다면 주문 단계에서 전체가 열리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아래 의자들 사이에는 120V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시거잭 타입 아울렛도 있고요. 윗부분엔 수납장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이 안쪽까지 꽤 깊은 넓이라서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들어가고요. 저는 주로 라운지에 앉아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책이라던가 향초, 보드게임, 비상약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만약 TV 옵션을 선택한다면 TV가 달리는 위치인데 저희는 프로젝터로 보는 걸 좋아해서 TV는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북미 스크래치 맵을 붙였습니다. 알래스카부터 멕시코, 남미까지 저희 캠퍼밴으로 지나가는 지역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 라운지 바닥 부분과 의자 아래 공간에 숨어있는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의자 아래 부분에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 문과 이어진 바닥을 들어 올리면 바닥 전체에 이렇게 칸칸이 나누어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닥이나 모서리 등 마감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라운지이자 식사 공간의 기능을 위해서는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테이블은 의자 및 수납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쓰는 자립형 폴딩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두 가지 형태로 셋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판을 모두 펼쳐서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상판을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자 아래에는 웨베스토 개솔린 히터가 있습니다. 이 히터는 아직 북미 클래스 B RV 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옵션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대시보드의 히터 스위치를 켠 후에 온도 조절 컨트롤러를 조절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워낙 바람이 세서 지난 겨울에는 다른 장비 없이 이 히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겨울 캠핑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갤리입니다. 다른 모터홈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은 냉장고가 두 개라는 점인데요. 레벨에 상관없이 작동되는 12V 컴프레서 냉장고이고, 다른 비슷한 스펙의 클래스 B 모델과 비교해서 가장 용량이 큽니다. 또 좋은 점은 저희가 위켄더라 평소에는 하나만 쓰다가 긴 여행에서는 두 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냉동고도 꽤 큰 편이라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을 넣어 다니기도 충분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위에는 싱크가 있고요. 옆에는 투버너 스토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립 커버가 있어서 침대에 튀는 걸 방지해줍니다. 이 스위치는 인버터 오버로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옆에 있는 120V 아울렛 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가운데 스위치는 침대 리프트 스위치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인버터를 켜고 이쪽 스위치를 켠 다음에 사용 가능합니다. 수납장은 아래 3칸의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거의 모든 키친용품들을 다 이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에 수납장에는 커피용품, 양념병, 음식 등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위 서랍에는 커트러리나 조리도구들이 있습니다. 키친 카운터가 클래스 B 모터홈 치고는 꽤 넓은 편이고, 냉장고 위치도 딱 아래에 있어서 음식을 꺼내기도 편한 동선이라 이 키친 레이아웃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키친 카운터 쪽에 큰 창문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위치가 어닝 있는 패디오 사이드 방향인 점이 개인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바깥 상황을 체크하기도 편하고 라운지 의자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라운지와 침대 사이에는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습니다. 문에는 큰 거울이 달려 있고요. 잠금 장치가 있어서 안과 밖에서 잠글 수 있습니다. 이건 평소 샤워룸 세팅이고요. 평소에는 바닥에 플로어 커버가 있고 샤워 커튼도 깔끔하게 접혀 있는 모습입니다. LED 라이트는 2개가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 옆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인 조명과 수납장 아래에 액센트 조명이 있습니다. 수납장에는 주로 플러시 토일렛 사용과 관련된 약품을 넣어 놓았습니다. 샤워 커튼 쪽 벽면에는 타올거리가 있고요. 싱크에 달린 수전은 샤워기 형태입니다. 원래 딸려 나오는 샤워기는 이렇게 귀여운 모양이라 싱크 사이즈에 잘 맞는데 이 필터가 있는 샤워기로 바꾼 뒤에는 샤워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랙 탱크가 사용되는 이 플러시 토일렛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옆에 휴지거리가 있고 드레인은 싱크 밑에 있습니다. 이 독립된 샤워실이 모터홈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이 천정의 레일대로 샤워 커튼을 이렇게 치면 꽤 여유롭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창문엔 쉐이드를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문 안쪽에도 이렇게 큰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 한쪽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고 위아래로 뚫려 있어 환기도 잘 되는 편입니다. 샤워실 바로 옆에 맥스팬이 있어서 샤워할 동안 틀어놓으면 환기 걱정 없이 쾌적하게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아웃도어 샤워도 있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 둘 다 잘 나오고요. 이 모터홈의 가장 큰 차별 요소이자 장점은 이 침대인데요. 전동 리프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60x 76인치라 퀸 사이즈와 비슷해서 넓이도 꽤 넓고요. 아주 튼튼한 구조라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탱해줍니다. 저희는 보통 이 정도 높이로 맞추고 사용합니다. 가장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아주 낮게 설정할 수도 있고 뒷면에도 높이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수납이 침대 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옷을 걸 수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아래로 깊이가 깊어서 겨울에는 긴 패딩을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침대 양옆은 큰 창문이 있고 여기도 아랫부분이 어닝 스타일로 오픈되는 창문이라 환기는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뒷문에도 큰 창이 있어서 침대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도 너무 좋고요. 모든 창문에는 스크린이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침대 양옆에는 독서등이 있고요. 스위치는 메인 컨트롤 패널 쪽에도 있고 침대 양옆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아래 잠금 장치를 풀고 이렇게 펴면 스텝이 됩니다. 위쪽에는 큰 스피커가 있고요. 스피커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양쪽에 USB 아울렛이 있고
위에는 전용 라이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양쪽 위에는 수납장이 2개씩 있습니다. 깊이가 깊어서 웬만한 여행짐은 여기에 다 정리하는 편입니다. 이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또 작은 수납장이 있습니다. 손 세정제나 작은 물품들을 보관하기 좋은 공간이고요. 이 아래에는 엄청나게 길고 깊은 수납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 공간은 쓰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여분의 이불 같은 부피가 큰 짐들을 넣기 좋을 것 같아요. 천정에는 맥스 에어팬과 에어컨, 스모크 디텍터가 있습니다. 침대에 앉으면 이렇게 캠퍼밴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어서 좋고요. 이동 중이나 데이타임에는 보통 침대를 끝까지 올려둡니다. 침대를 안 쓸 때는 아래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전동 리프트 침대의 가장 큰 장점은 밑에 이 넓은 오픈 스페이스가 전부 스토리지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버터, 워터 히터, 워터펌프, 워터탱크, 배터리 등이 설치된 공간이 이렇게 양쪽에 벤치처럼 가려져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는 큰 D링들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침대 시스템 아래에는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키친 갤리와 뒷부분 이렇게 2군데에 있고요. 현재 스토리지는 처음 모습과 가장 많이 다른 곳 중 하나인데 원래 모습은 이렇게 바닥에 매끄러운 바이닐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헤비듀티 바닥재를 포함한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저희는 주말 캠퍼이지만 자잘한 짐이 많은 편이라 이 넓은 스토리지가 무엇보다 저희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북미 클래스 B 제조사 모델에 비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면 뒷편에 트레일러 히치가 있고 4핀과 더불어 7핀 와이어 훅업이 기본으로 설치된 점입니다. 이 후면 전체를 커버하는 스크린은 모기나 벌레를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벨크로로 부착되는 형태라 뒷면 스토리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RV를 선택하기 전에 대부분이 그렇듯이 리서치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렸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이 모터홈의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RV가 처음인 저희에게 가장 큰 베네핏은 5년의 워런티입니다. 아직까진 잔고장 없이 잘 쓰고 있고 추후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인건비가 비싼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조사는 미국의 대규모 RV 회사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주문 생산 방식의 제조사라서 주문을 하면 웨이팅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대신 이 회사의 기본적인 RV 제작 모토가 모든 요소가 옵션이라는 점인데요. 즉 기본 프레임을 바탕으로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그 고객에 맞춘 모터홈을 좋은 품질로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옵션을 제외한 세금전 기본 베이스 가격은 이렇고요. 여기에 차량 업그레이드, 냉장고, 팬, 에어컨, 히터, 보일러, 테이블 등 가구, 어닝, 컬러 선택 등등 아주 다양한 추가 옵션을 선택해서 최종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과 배송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문 시에 많은 옵션이 있다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필요 없는 요소들을 빼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꽤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밴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캠퍼밴 구입 1주년이 지나고 만 1년차 리뷰 영상에서 전체적인 사용 후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캠핑 영상과 더불어 작년에 많이 올렸던 북미 모터홈 영상도 조금씩 소개해 보겠습니다.